혁명보다 개혁이 훨씬 힘들다는 말이 있죠. 혁명은 언제라도 다시 그 반동, 백래시로 인해서 더 극악한 상황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디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역사를 진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정권 같은 경우는 혁명적으로 정권을 창출한 정부이기 때문에 혁명적인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개혁은 특히 자한당의 반대의 사사건건 직면에서 개혁은 더딜 수밖에 없고,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더 마음이 편치 않죠. 미디어오늘의 기사인데요. EBS 기자가 청와대 다녀온 뒤에 박근혜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그죠? MB 당시에 EBS 기자가 휴직하고 청와대 갔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대외협력부서로 영전을 해가지고 박근혜 홍보 영상에 관여했다. 이게 대한민국 EBS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 EBS에 계신 김 기자라는 분한테 미디어오늘이 계속 취재를 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대요. 그런가 하면은 EBS 측도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임중도원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이 바로 MBC예요. MBC 빠른 속도로 적폐 청산하고 촛불의 동력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원자로 같은 동력을 제공해 줘야 하는 곳이죠. MBC. 촛불의 힘으로 전원 다 아스팔트 위에 있다가 자원증 달고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촛불에 기여를 해야죠. 그런데 2012년 당시 김재철이 파업 대체 인력으로 고용한 이른바 지용 기자 PD들을 그대로 고용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죠? 더구나 최승호 사장은 방송민주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되찾아 주겠다 하는 공범자들, 이런 영화로도 유명해지고, 그래서 더더구나 MBC가 큰 앞으로 개혁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기대를 했던 장본인인데, 바로 그분이 사장으로 있는 MBC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 경영진의 단죄 없이 채용된 놈들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MBC는 최종적으로 전원 지용 구사대 인력을 계약 해지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유지하고 가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 파업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뒤 현재까지 MBC에 정기직으로 남아있는 55명 전원을 대상으로 평가 인사위원회를 진행을 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네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이런 얘기들, 일부 소명 대상자들은 본인이 보도를 안 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MBC에서 일만 하게 해달라.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그냥 1억 연봉으로 그냥 버티게만 해달라. 이런 사람일수록 더 잘라야죠. 응? 본인이 보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억대 연봉자로 남게 해달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부가 아니죠. 자질이 부족하거나 도덕성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남들 파업하는데 그 파업의 목적에 동의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구사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도덕성 문제가 당돌 있는 거죠. 근데 도덕성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이 아니란 태도, MBC 최승호 체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국실에서 판단해서 재교육하거나 적절한 업무를 맡겨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자. 뭔 소립니까? 뭔 소립니까? 정말 MBC 큰일입니다. 지금 MBC는 거의 폭탄 맞은 분위기라고 하는데 노조에서 성명이 나왔네요. MBC 파업 대체 인력 고용 유지는 불법 면제부다. 불법을 찾아내서 고발하는 게 MBC의 임무인데 불법 면제부를 줘버렸어요. 최승호 사장이. 현 경영진은 불법 채용을 묵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고 법적 논란과 시비를 두려워하는 경영진, 그들로부터 면제부를 받아든 불법 대체 인력들에게 과연 새로운 탐험,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탐험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법적 논란과 시비를 두려워하는 경영진이 있을 시기가 아니죠 지금. 저 같은 그냥 일개 기자도 보도를 하게 될 경우에 이를테면 악의적인 비판 여론이라든가 소송이 두렵죠. 바보입니까? 소송 겪어보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번의 소송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건 소송에 걸리고 안 걸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고발해서 우리 사회에 알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가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논란과 시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과연 MBC가 치유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취지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MBC가 해고 8명, 저를 포함해서 징계 100명으로 그동안 탄압받고 쫓겨난 기자 PD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뽑은 시용 기자들인데, 김재철은 이명박근혜 체제 하에 맞는 MBC의 DNA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도 하에서 피 가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를 놔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국면에서 그들이 편파 왜곡 보도에 동원되거나 가담했죠. 그 결과 MBC가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들을 그대로 그 안에 놔두고 어떻게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더구나 MBC 감사가 근로계약 전원 종료를 권고했단 말이죠.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들 55명 가운데 상당수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파업 대체 인력임을 본인이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채용에 응해서 방송 장악에 부역한 자들이다 라고 감사가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했어요, 정식으로. 그리고 이 인력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은 적폐청산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였는데 현 경영진은 이 기본적인 과제마저도 책임을 회피하고 시청자와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MBC 노조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MBC 경영진 최승호 팀이 적폐청산이 느리고 답답하다라고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승호 체제, 최승호 사장에 대해서 비판에 그치고 있지 사퇴를 권고하거나 과거 정권에서 보여줬던 MBC 노조의 투쟁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MBC 경영자와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투쟁성이 줄어든 노조, 과연 MBC 촛불시대 국민 방송으로서 되살아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KBS 12.7%, 김영균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톱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김영균법,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데요.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한 작업의 산해 도급이나 하도급 금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그런 조항들이다. 나머지는 디테일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정쟁의 한복판으로 조국 수석을 국회로 내보내겠다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유치원 3법은 처리가 무산이 됐어요. 신속 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했다는데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을 머물러야 되고 이거 끝나면 본회의에서 60일을 더 머물러야 된대요. 그래서 330일 동안 국회에 머물러야만 비로소 본회의에 표결이 가능한 것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야 이거 슬로우 트랙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주도했던 박용진 의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안 됐으면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됐을 것이다. 잠자다 폐기되는 법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 승리로 보고 상임위에서도 180일 머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비위 의혹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대검에서 감찰을 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다가 김태우 해임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걸로 1라운드는 끝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보도 태도인 것입니다, 언론에. 그런데 언론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뭐 환경부 뭐 리스트, 이른바 이게 블랙리스트냐 아니냐 이런 정치 공세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4대강을 찬성했던 환경부 산하 기관장들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이라는 거는 정권과 명운을 함께 하는데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를테면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 때 했던 것처럼 산하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사찰을 한다거나 압력을 가한다거나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양반들 확인해 보니까 이른바 환경부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9명이나 임기를 넘겨서 근무했대요. 그 사람들 쫓아내기 위해서 과거 정권에서 만들었던 것과 같은 용도의 블랙리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어요. 왜? 정신없는, 지금 어떤 기사를 써야 될지 모르는 언론들 때문에 그런 거죠. 언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근원을 파헤쳐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 이인걸, 김태우, 유전자. 지금 과거에 MBC에서 비판적인 기자들 다 쫓아내고 새로운 말 잘 듣는 지용 기자들로 MBC의 조직 문화, DNA를 바꾸겠다라고 했던 김재철의 의도가 결국은 성공한 거잖아요. 최성호 사장이 쫓아내지 않기로 함으로 인해서 마찬가지 그런 최성호 사장의 안일한 대처가 우리 많은 개혁 정권 내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인걸과 김태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인걸 청와대 현재 특별감찰반장이 MB정부 말기에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일부 말석 검사였다는 거예요. 공안 일부면은 에이스 중에서 에이스들이 가는 정치 경찰 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핵심 공안부서인 일부에서 민혁당 이래 최대 규모의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왕재산 사건의 주인 검사도 맡았대요. 그리고 나서 대검찰청 중수부 연구관으로 딱 발령이 났는데 여기서도 두각을 나타냈대요. MB 정부 하에서. 이를테면 MB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그랬다는데 죄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군요. 헐, 이인걸은 참 웃기더라. 대검 수뇌부의 무혐의 의견을 그대로 반복하는 완전 앵무새였다. 상당한 정치적 인물이군요. 자, 까맣게해졌던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앤장에 몸담고 있었는데 그때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변호인을 맡았대. 아이고, 돈이 되는 건 다 하셨네요. 그죠? 그런데 그 양반이 다시 청와대로 촛불의 정통성을 계승한 문재인 정권, 개혁 정권의 특감반 반장으로 컴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기사를 썼네요. 김태규 기자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특감 반장이 외근이 많은 감찰 근무자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과거 참여정부 때는 특감반원들이 외근을 해도 당연히 청와대에 돌아와서 퇴근하게 하고 카드를 줘서 절대 밖에서 얻어먹지 않도록 했다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특감 반장으로서의 이인걸 전 공안 검사의 관리 부실이 문제가 되는데 이인걸도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태우도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호가호위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과거 DNA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배척되지 않고 다시 현업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결국은 혁명이든 개혁이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절대 빨아도 걸레가 행주되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다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주진우 기자가 주진우 검사에게 또 썼던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청와대 압수수색한 검사가 주진우 검사인데 그 검사가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 반장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흔들고 있는 세상이 아니냐. 도대체 누구의 세상이냐. 그만큼 인재풀이 작다. 그리고 특히 권력기관 검찰 쪽에는 씻어서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고르면 왜 없겠습니까. KBS 말바꾼 환경부 김태호 협조 요청에 현안 추려서 제공한 것이다.
이건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북한의 군부가 퇴진하고 대미, 대남 인력들이 주역으로 약진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다음 스텝이 예견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을 표방하면서도 힘 있는 자리에 과거 사람들을 이렇게 꼭 쓸 필요가 있는가? 물 먹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물 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물 먹고 있는 인재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MBC 뉴스데스크 3.0%로 푹 떨어졌습니다. 톱을 보니까 보험료 아무리 더 내도 월 100만 원 못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결론 안 내고 사지선다형으로 국민들한테 던진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른바 월소득 100만 원 시대를 열기 힘들다는 내부 자료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공개했다는 거죠.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것인데 MBC 보도대로라면 정말 심각한 사안인데 이 보도를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좀 쉽게 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후 5시까지 돌봐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지금 뒷짐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립유치원에서 맞벌이 자녀를 위한 오후 돌봄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선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게 정말 국민들 화나게 하는 거죠. 어렵사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요구해서 대책이 나왔으면 최소한 그 대책이라도 일관성이 있고 힘있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밀수 드러났다. 1200만 원 반지에 관세가 빵원이었다. 이세 뭐뇨? 보기도 싫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 10년 동안 조직적으로 사치품과 생활용품을 밀수했대. 사치품은 그야말로 단독 밀수, 생활용품은 한진그룹의 회사 물품인 것처럼 가져와서 통관시킨 거. 요거는 횡령 및 배임이 되겠고, 요거는 그야말로 관세법 위반인데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들이 동원됐고 세관 직원들의 묵인. 저는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세관 직원들의 묵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2명을 묵인해준 세관 직원에 대해서 감찰에 넘겼대요. 2명.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담배 한 보루 양주 한 병 들고 나올 때도 달달 떨잖아요. 어떻게 될까봐.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거 들고 나왔는데 봐줬으면 이게 뿌리 깊은 조직이 있겠죠. 응? 세관 직원들 사이에 2명 달랑 감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SBS입니다. 5.1% 높네요. 보니까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됐어요. 제목만 살짝 읽어드려도 아마 다 들어오실 것 같아요. 조국 출석, 김용균법 막기환 합의했다. 딱 들어오시죠? 이것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대검, 김태우 해임 요청.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돼요.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내용.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고 브로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의 가치를 푹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야 정치권에서의 힘겨루기가 공허한 공연불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보일 수 있도록 반찬이라든가 밥을 배치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매체들은. 잘했네요. SBS. 김태우 요청받아서 작성한 것이다 라고 하더니 자발적으로 제공했다. 별거 아닌데 의혹만 키운 환경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기관장들 있잖아요. 산하기관장들. 이제 뭐 사표를 낼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야 새로 또 적당한 사람들을 고를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작성했다면 김태우가 작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계속 이거를 부풀리고 조선일보 등에다가 이거 갖다가 펄럭이는 김태우가 저는 현저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가 많다. 장사되니까 그냥 계속 무비판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끌고 가야지. 자, 이건희 차명 계좌가 추가로 확인됐는데 조사가 어려워서 기소 중지했대요. 참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해프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삼성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를 관리했다는 것인데 이건희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조사가 불가능해 생존해 있는 것은 확인했다. 어떻게 확인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검찰 관계자 발로해서 이렇게 띡 찌끄러 놓으면 국민들은 이게 지금 이건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다면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기소 중지를 했는지 어디 무슨 뭐 미국에 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처벌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JTBC 5.5 큐시트를 보니까 역시 김태우입니다. 대검 제기된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아예 이렇게 쳐주고 나가는 게 맞죠. 칭찬하고 싶습니다. 건설업자 최 씨에게 특감반으로 보내달라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청탁했대요. 셀프 채용에 바빴던 김태우. 자, JTBC에서 이건희 기사를 별도로 하나 내서 이렇게 다뤘네요. 3조 5천억 차명 주식 과세는 지난번에도 JTBC가 보도를 했어요. 단독으로. 과거에 조준웅 특검 당시에 4조 5천억의 비자금이 확인이 됐어. 차명 계좌로. 그런데 이게 비자금이 아니라 조준웅 특검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줬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 주식과 차명 현금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이건희 걸로 만들어 줬잖아요. 4조 5천억을 선물로 줬잖아요. 그 가운데 원래는 1조 정도를 과세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누구라고요? 은행 과장, 금융위의 은행 과장, 현재 삼바를 봐준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위원장 맡고 있는 이혜선, 이 양반이 차명도 실명 계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봐준 거 아닙니까? 1조를 못 때렸잖아요. 그 당시에 4조 5천 중에서 주식 3조 5천 네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명 주식에 대해서도 때려야 된다 이렇게 특히 이하경 의원이 주장을 하고 계신데 아직 지금 과세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재부가 현재 법제처의 이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재의뢰했는데 그 결과 민주당 이하경 의원의 주장대로 이 3조 5천의 차명 주식에 대해서 세금이 부여가 된다면 2조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이상호의 뉴스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